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감 2주차에 접어든 어제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 뜨거웠습니다. 야당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고비마다 휴대폰을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폰을 교체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2달 만에 폰을 바꾸는 겁니다. 2달 만에 바꾸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때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이 사망을 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북송금 수사가 한창이었던 2023년 9월 9일에 교체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묘하게 이런 시기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택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마십시오. 약정이 끝나서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입니까? 이번에 김현지 실장이 휴대전화를 바꾼 건 휴대전화 약정이 끝나서 최신형으로 바꾼 거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한 상황인데 박정훈 의원의 주장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휴대전화를 바꾼 시점들이 참 묘하다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도 휴대전화를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그날 10월 13일에 아이폰 14에서 아이폰 17로 갔다가 다시 9분 만에 아이폰 14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바꿨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추정컨대 아마 아이폰 17을 하나 새로 구입한 건 아닌가, 새 번호를. 그래서 이제 유심을 바꾼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바꿨다는 건 적어도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런데 박정훈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제 고비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고비마다 휴대폰을 바꾼 거는 사실입니다. 팩트죠. 다만 그 의도가 증거인멸을 위해서 바꿨느냐 아니면 뭐 진짜 약정 기간이 종료돼서 바꿨느냐 그러는데 약정 기간이 종료됐다는 지금 민주당 측의 주장도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2개월 만에 바꾼 적도 있거든요. 2개월 약정이라는 휴대전화 약정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충분히 박정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 그걸 음모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훈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 반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대신 나서서 좀 해명에 나서는 모습인데 박정훈 의원 이럴 게 아니라 김현지 실장 나와서 해명해라 이런 주장이에요. 주기현 판사의 의혹을 제기할 때도 국민의힘이 대신 나서서 방어를 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진영 간의 싸움이고 정치권에 계속 반복되는 유형인데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방어권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진영의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영 정치에서는 주장은 주장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주기현 판사에 대한 주장할 수 있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결국은 수사 주체에서 수사를 하고 방어권을 가진 사람들은 방어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지 씨가 지금 국감에 나와야 되는 게 개인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속실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속실장으로 불러서 이 개인의 범죄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개인의 범죄를 추궁하겠다면 법사위가 됐든 행안위가 됐든 이걸 맞는 상임위에서 개인의 범죄의 의혹을 가지고 다루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는 점도 조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16년 한 강연에서 휴대전 사고 쳤을 때 휴대전화 빼앗기면 안 된다. 휴대전화에 여러분들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 라는 얘기를 한 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김현지 실장이 좀 그대로 이행한 게 아니냐라는 게 박정훈 의원의 어떤 의혹 제기거든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기현 판사에게도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혹은 입증이 돼야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개인들은 주기현 판사도 마찬가지고 김현지 부속실장도 마찬가지고 방어권 차원에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어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입증을 해내지 못하면 범죄를 소명하거나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김현지 부속실장 꼭 나올 필요 없다라는 주장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그 총무비서관에서 그 국감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를 9월 29일에 했잖아요. 저는 그게 명확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국감에 출석시키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의 그 뭐 얘기들은 그야말로 핑계나 아니면 상황 호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총력 방어를 할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 이유는 뭐 김현지 실장이 나가면 안 되는 사유가 있겠죠. 현재 그것도 이제 뭐 밝혀져야 하지만 아마 그런 정치적 공방을 국민의힘은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약한 고리다. 그 고리가 바로 김현지 실장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김현지 실장 이 공방을 어차피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계속해서 국정감사 기간 내 최대 이슈로 어차피 11월 6일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공격을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사무총장 2004년이죠.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난입 사건 당시 이 대통령과 김 실장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국감 출석을 압박했는데 그 영상을 좀 저희가 같이 볼까요? 틀어주시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였습니다.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은 당시 측근으로 있었는데 당시 이 성남시의회에 난입을 해서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장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김현지 실장도 함께 지근거리에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만큼 과거부터 이재명 변호사와 김현지 실장 사이가 가까웠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영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뭐 김현지 실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뭐 그 여권의 실세로 등극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뒷받침하는 그게 단순히 최근의 현상만이 아니고 무려 20여 년 전부터의 그 현상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당시 변호사,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고 이걸 보면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위험하냐는 게 지금 개혁신당의 주장인데 지금 개혁신당에선 김현지 여사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 영상은 어떤 동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동지로서 활동한 게 뭐가 문제가 되죠? 저는 저게 어떤 일반화, 이미지화, 악마화,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서 이미지화, 악마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안별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죠. 어떤 것들이 과거에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게 주홍 글씨가 돼가지고 저는 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좀 뭐 그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어떤 함께 한 것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난입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홍 글씨처럼 새겨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근대 국가를 왜 만들고 그다음에 뭐 법에 있어서 실효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든가 이런 말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정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 일반인들은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 감정을 표출하는데 책임도 적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책임이 공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좀 사안별로 구분하는 어떤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감에선 김현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현지 실장과는 성남의제 21대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김현지 개인의 인연과 보훈 차원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김현지 실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언제입니까? 최근 대선이 끝나고 나서 축하 전화를 여러 군데 하면서 아마 통화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이 김현지 실장과 전화 통화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고 자신의 셀프 추천 논란에 대해서도 대답을 내놨는데 좀 어색했다는 지적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인호 산림청장의 지금 그 증언이 과연 사실이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심스러운 상황이 대단히 많아요. 우선 본인은 교수였어요.
신고대학교 교수였으면 교수는 정년이 65세인데 지금 57세에 미리 그만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번 대선 직전에 그만뒀거든요. 예. 그럼 정년을 오랫동안 남겨놓고 그만뒀을 때는 다음에 갈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다른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뒀다고 했어요. 근데 왜 산림청장을 지금 하고 있죠? 더군다나 그것도 국민추천제를 어찌 보면 우롱하면서 지금 셀프 추천을 한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 결국은 김현지 실장과의 관계 때문에 김현지 실장의 귀뜸으로 미리부터 교수직을 그만두고 산림청장 대기 상태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관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아니라고 이렇게 방어막을 치다 보니까 지금 뭐 답변 중에 저희가 납득되지 않는 답변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농해수의 상황. 김인호 청장은요. 제가 볼 때는 그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정부가 야심차게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게 뭡니까? 국민 추천제예요. 근데 이 정권의 진심을 왜곡하고 신뢰를 망가뜨리는 일을 한 겁니다. 셀프 추천을 하면 그 제도가 우롱됐다 이렇게만 표현하시지만 국민들이 앞으로 이런 국민 추천제를 정부나 정권에서 하면은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미래의 신뢰까지 다 망쳤다는 차원에서 이분은요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권위가 없고 신뢰가 사라진 공직자로서 저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 제도를 좀 우롱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롱하고 신뢰를 전부 다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진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책임은 이 정권에서는 다른 정권에서 다시 뭐 공직에 도전하시겠다면 모르겠지만 이 정권에서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맡았다 사임한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 실장이 사임을 종용하는 취지의 전화를 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TV조선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었죠.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었는데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저도 이러한 내가 뭐 검찰을 돕는다라는 누명을 쓰고 굳이 제가 입회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러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통화를 끊고 저도 바로 검찰청에 전화를 해서 사임에 대한 의사를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계속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을 했다는 설주환 변호사의 주장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영묵 편집장님 어제 아마 저 얘기를 직접 들으셨을 텐데. 저는 옆에서 같이 출연을 해서 들었는데 뭐 그 전부터도 일부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설주환 변호사 얘기는 뭐 지금 관련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당시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이 사실은 설주환 변호사 이화영 변호인한테 그만두라 마라 할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이 대북송금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공범관계예요. 그러니까 공범관계의 의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계속해서 챙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북 송금 문제에 관한 여러 의혹들을 컨트롤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북 송금 문제에 관해서 뭔가 상황을 자꾸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의 입장을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본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이 뭐 사임을 하라 마라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다만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인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공범이라기보다는 아직은 공범 혐의죠. 공범 혐의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랄까요? 죄인이죠. 지금은 이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니까. 어쨌든 그런 공범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변호사에게 저렇게 했다면 증거인멸의 의혹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의혹인 거고요. 예. 이것들을 입증해야 될 주체에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렇지만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역시 하나의 죄로서 완성하기는 아직 그 미완의 단계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설주한 변호사가 검찰을 돕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설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부분이고 예. 언제 어떻게 어디서 했다라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있었을 때는. 근데 교송 기록을 보면 제가 사임한 이후에 그 뒤에 나온 진술 조서들이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진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도 변호사가 다 있었을 텐데 그럼 제가 없어졌으면 원래대로 이화영 씨 본인 얘기대로 한다면 진술이 바뀌었어야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설주한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해서 진술이 바뀔 뻔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나간 뒤에도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게 지금 설주한 변호사 주장이에요. 나간 뒤에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죠. 본인이 입회 변호사로 있을 때 이미 예. 진술을 이제 바꿔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만둔 뒤에 만약에 그 설주한 변호사가 검찰 편을 들어서 그 사임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만둔 뒤에는 그러면 원래대로 이거 보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조서를 받더니 자기 있을 때 했던 얘기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더라. 그렇죠. 원래는 보고했다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는 주장이잖아요. 그 얘기죠. 예. 그 얘기고. 했다는 거였는데 더 자세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둔 원래 뒤에 기존의 입장과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만둔 뒤에 훨씬 더 상세하게 검찰에 그 토로를 했더라. 네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검찰 편을 들어서 사임시켰다는 게 거짓말이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설주한 변호사의 주장이긴 예. 하지만 설주한 변호사는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할 때도 진술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서명을 해준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것이 본인이 회유했다는 오해를 받아서 그만둔 것인데 그 오해를 받아서 그만둔 이후에도 그러면은 그 오해에 부합하게 하려면 진술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전에 진술을 한 거를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자세하게 했다. 그러니 자기가 그만두게 한 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자기를 그만두게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설주한 때문에 그 거짓 자백을 했다. 이게 만약에 이화영 그 주장이라면 그럼 설주한이 없어지면 그러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설주한 변호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논란 저희가 자세히 좀 짚어봤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에선 사법 쿠데타라는 맹비판이 나왔는데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언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무에 시달린다면서요. 읽어볼 자료가 많다면서요. 사건 수가 많다면서요. 대법관들이 모자라다면서요. 근데 왜 반대합니까? 과도한 업무를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덧칠했지만 실체는 명확합니다.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사법장악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현재 대법관이 14명입니다. 그런데 예. 그 14명이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죠. 그 직후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지금 14명의 대법관 대부분도 이제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12명을 지금 증원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26명이 되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 5년 임기 내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법원행정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빼고 지금 본인이 사실상 추천해서 임명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그 임명된 헌재 사무처장을 거기다 넣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편을 넣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법관을 증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기 편으로 대법관을 대거 바꾸겠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앞으로 이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만약에 대법원에 다시 오면 예. 이제 그 이재명 유죄를 무죄로 뒤집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지금 10명인데 12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현재 사무처장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추천 단계에서부터 민주당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뭐 실제 그럴지는 모르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좀 크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장은 당연직이에요. 당연직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조직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모든 그 부처의 당연직들은 거기에 국장이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직인데 그 자리를 그 기관이 아니라 헌재 다른 기관의 사무처장을 넣는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직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럴 거면은 일반 위원회에다가 헌재 사무처장을 넣어야지 왜 법원 사무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냐라는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민주당이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